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신용 등급이 떨어질 거란 걸 미리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홈플러스는 신용 등급 하락 직전까지도 마이너스 통장격인 한도 대출을 수백억 원 끌어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홈플러스 경영진이 사태 열흘 만에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번 회생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혼란을 빚었던 미정산 대금은 영세업자부터 대기업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회생 신청을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거 없습니다. 신용등급 떨어지는 게 확정된 뒤에 저희가 긴급히 검토하고 그 연휴 기간 중에 의사결정을 해서 신청한 겁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 직전에도 시중은행 두 곳으로부터 한도 대출을 끌어쓴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도 대출은 개인으로 따지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550억 원 한도가 설정된 A은행에선 한 번에 한도를 모두 끌어다 썼고 250억 원으로 한도 설정된 B은행에서도 200억 원 넘게 인출해간 겁니다. 문제는 출금 시점입니다. 두 은행에서 모두 지난달 20일 전후에 돈을 빼갔습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25일입니다. 개인 투자자 등에게 판매한 유동화 증권을 마지막으로 발행한 날과도 겹치는데 공교롭게 등급 하락 직전 700억 원 넘는 돈을 끌어쓴 셈입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한도 대출도 이미 밝힌 금융부채 약 2조 원에 포함된 금액이라며 회사 운영과 또 다른 대출금 변제 등 여러 용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생 신청으로 금융채권 상환이 일시 정지되면서 한도 대출은 언제 갚을지 알 길이 없게 됐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홈플러스 주주사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사제 출연 의사를 밝혔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재 규모에 대해서는 신속 지급돼야 할 금액을 파악한 뒤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여파가 금융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유동화 상품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원금을 몽땅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는데 그 금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30대 A씨는 석 달 전 월급으로 마련한 1억 7천만 원을 홈플러스 유동화 증권에 투자했습니다. 어제가 만기였지만 원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계좌엔 마이너스 1억 7천만 원이 찍혔습니다. 목돈 모아가지고 매진 마련 때 쓰려고 지금 모아놨던 돈인데 상반기 중으로 이제 집을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던 참이었거든요. 다 꼬여버린 거죠. 또 다른 피해자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인 지난달 28일 모아둔 1억 원을 넣었습니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전해듣지. 안전하다, 홈플러스가 망하는 일은 없다, 홈플러스다 이런.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가 판매한 카드 대금을 증권사가 인수한 뒤 유동화에서 개인에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팔린 규모만 3천억 원에 이를 걸로 추산됩니다. 이 상품이 상거래 채권이 아닌 투자를 위한 금융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원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 위험하다, 망할 수도 있다라고 고지한 곳은 거의 한 군데도 없는 것 같고 불안전 판매나 아니면 사기 판매에 대한 법적인 절차도 생각하고 있고요. 일각에선 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고서도 금융상품을 무리하게 판 만큼 불안전 판매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판매 주관사였던 신영증권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해당 상품을 개인에게 판 건 증권사들이란 입장인데 금융당국은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